2016년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남성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자녀는 한둘 있을 거고, 거주 형태는 아파트일 거고, 애 교육비, 사교육비가 많이 들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전형성이 있잖아요. 네. 2010년 인구 센서스 봤더니 서울 거주 40에서 45세까지 남성 중에서 44세 초반 44세 남성 중에서 거의 28%가 비혼 상태인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비혼 상태니까 아예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 사는 중년 남성 40대 초반의 삶을 묘사해 보세요 했는데 4분의 1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가정을 이루고 뭐 어울려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본질적인 사람의 삶의 양태인데, 플러스 이미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혼자 산다는 게 이게 단순히 젊은이의 1인 가구의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 그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완벽해. 스스로 완벽해진다. 혼자 지낼 때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주 형태가 혼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혼자 지금 비혼으로서 혼자 살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실제 주거 형태가 혼자인 사람들한테 먹히는 뭐 인테리어 쪽이 됐든 뭐 간편 조리식 쪽이 됐든, 제가 이따 마켓컬리나 뭐 헬로네이처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로 어떤 소비들을 좀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사는 것, 경제활동이라고 보면 그 솔로 이코노미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솔로 이코노미 특징이 4S다. 스몰. 뭐 그건 당연히 혼자 사는데 뭐 작아야겠지. 두 번째 스마트. 어떤 소비나 그거 자체가 스마트 되지만 그 스마트 이런 디바이스의 문제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서비스예요. 그러니 쿠팡의 로켓 배송이 1인 가구한테 각광받는 건 이런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가 셀피쉬예요.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거야. 유한계급 이런 거 배웠어요. 한은 쉴 한자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 농땡이 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계급, 유한계급이에요. 그 영어로 레저 클래스예요, 레저 클래스. 그 유한계급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베블렌이에요, 베블렌. 그 양반 한 얘기 중에서 과시적 소비, 현시적 소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유한계급이 생기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소비가 되는 게 이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저는 솔로 이코노미에서 셀피쉬가 변형된 형태의 과시 소비인 거예요. 그 과시 소비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타인 지향에 나 이런 거 있어 라는 거지만, 지금 솔로 이코노미 셀피쉬는 과시형 소비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자기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 집도 못 사고 차도 안 사. 대신에 나 운동화 이거는 400만 원치를 해야 되겠어. 그거는 꼭 과시형 소비는 아닌 거죠. 자기 만족 극대화 소비. 제록스 같은 느낌의 옛날 얘기도 좋은데 그건 황영답게 하시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던 얘기들을 야 진짜 이걸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진짜 이런 시대구나, 이런 트렌드가 확실히 보이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구나, 그 얘기를 해보자고 치면, 마켓컬리 아세요? 알죠. 전지현 이번에 광고하는 거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마켓컬리가 670억 3GC 투자를 받았나 봐요. 보통 이런 데들이 이제 투자를 받으면 확 좀 정량적으로 확 키워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죠. 매스미디어 광고, TV 광고를 딱 때려버리죠. 타겟도 워낙 맞으니까. 꼭 1인 가구를 위한 건 아니지만 주부들을 위한 거기도 한데, 샛별 배송이거든요. 쿠팡이 뭐죠?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얘네는 샛별 배송. 알죠. 거기까지는 압니다. 뜬금없이 좀 생각이 났는데, 탕진잼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그건 우리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뭔데? 쉽게 말하면 돈 쓰는 재미인 거죠. 그거 늘, 이거 30년 전부터 그 재미를 알던 사람이야. 탕진은 많이 해왔어요. 계속 조였어. 탕진하다 가끔 없을 때 이제 우울해지고 SNS도 안 하고 자랑할 게 없다고. 자랑을 하지 마. 쿠팡은 로켓 배송,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샛별 배송.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로켓 배송은
스피디하다라는 거죠. 스피디하다. 샛별 배송은 타임리하다. 저는 샛별 배송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쿠팡은 로켓 배송이니까 무지 빠르잖아요. 계획적으로 막 그 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1인 가구에 있어서는 급할 때 필요할 때 빨리 갖다 주는 게 최고로 중요한 덕목일 테니 그 사람들한테 맞는 서비스일 거예요. 그죠?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은 좀 깊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마켓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샛별 배송이라고 하면 그 신선식품 위주니까 새벽에 갖다 줘서 아침부터 그걸 갖고 조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쿠팡은 넓은 품목들을 가지고 스피디하게 보내지는 거로 될 것이고 마켓컬리는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저는 이런 상행위는 결국 우리 거 끊으면 피곤하다라고 주는 게 비즈니스 상행위의 성공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크게 몇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아예 빌트인으로 때려 박는 거예요. 에어컨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새로 짓는 집이나 아파트에 어떻게 빌트인을 때려 박는가가 중요한 거지 개별 소비자 사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문이 아니라 적시해주는 구독 형태가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존의 대시 버튼.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쿠팡 같은 곳은 소셜 커머스인데 일반 이커머스와 뭐가 다르냐? 값이 좀 싸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스피디함이나 이런 걸 하는 쪽은 단기적인 일회 거래가 많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구독 경제의 관점으로 구독 서비스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것도 있지만 이 고객한테는 요 품목은 우리가 마치 구매 대행처럼 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발전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쿠팡과 마켓컬리가 솔로 이코노미의 4S를 다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특히 마켓컬리는 그 셀피시라는 걸 많이 충족해 주는 것 같아요. 좀 마켓컬리에서 사진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준다 그랬죠? 예전에 소고기를 보여줄 때는 마블링이나 굽기 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마켓컬리가 하는 방식은 그 과정, 그걸 먹었을 때 가장 극강의 막 김이 올라오거나 그 육즙이 흘러가는 혹은 차려진 상에 저 장면을 내가 빨리 경험하고 싶어 라는 걸로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었죠. 그게 얘네 성공 요인 중에 또 하나예요. 마켓컬리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애정하는 우리 대학 후배가 있는데 지금 헬로우 네이처에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1인을 위한 간편식이 굉장히 강력한 거기에 킬러 메뉴. 어제만 해도 헬로우 네이처에 전날 주문한 게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설탕 뭐 이런 게 안 들어간 두유 순수하게 콩만 간 두유하고 딸기가 예쁘게 손질이 돼 있어요. 그 딸기 4개 먹고 출근했거든요. 아까 셀피시, 그러니까 아침에 건강한 걸 먹는다는 기분을 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고기를 보여주는데 재료가 얼마나 좋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리된 이후의 모습 자체뿐 아니라 그게 테이블에 차려졌을 때 그 뽀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셀피시 소비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의 그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과시형 소비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형태라고 봐요. 실제로 마켓컬리에서 그 받아먹는 받아먹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혼자 저 원룸 사는 30대 초반 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 안 나오지.